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요? 김건희 네, 여사와 관련해서 예. 없느냐? 아, 있죠. 있어요. 예. 있어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어디냐? 얘기 봐야겠습니다. 김건희 예. 여사의 행보 지금 계속해서 공개 행보는 자제하고 있는데 예예.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 앞으로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어떻게 이제 국민들에게 비춰질까? 이것도 좀 봐야 됩니다. 요게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음. 동의가 72입니다. 오. 놀라운 숫자죠. 그렇네요. 예. 그럼 국정 운영에 누가 영향을 미치느냐? 김건희 여사가 영향을 미친다. 아, 예. 여기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TK 같은 경우에도 66입니다. PK에서도 67입니다. 자,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다들 국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 국민이 이제 다들 예, 김건희 예. 여사가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그렇습니다. 내리고 있다. 예.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죠. 비율이 72. 72면. 높죠. 예. 검찰 권력 과도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영향을 미친다. 네. 이런 것들이 과연 이번 총선에서 네.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또 이게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네.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냐? 동의가 특검법. 65입니다. 아, 여전히 여전히 7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의 2죠. 네. 변화가 없네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네. 이 대통령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지금도 계속 안 좋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네. 김건희 여사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그 이슈에 한 중심에 서 있었던 분이 있죠. 원희룡 전 장관. 아, 예. 그분이 이제 뭐 개항을 뭔가, 하겠다. 출마하겠다. 예. 이재명 대표하고 어깨를 나란해서 한번 싸워보겠다. 어깨 싸움을 해보겠다. 과연 이게 여당의 좋은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최근 뭐 이 도이치모터스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뭐 최근에 뭐 디올백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아직 국민들 마음속에 저거 뭐지 하고 의혹이 있는 요런 지금 이 여론에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네. 특검법이 필요하다에 동의한다라는 요거 이런 걸 보시면 한 3분의 2 정도는 이렇게 뭐가 있나? 뭐 좀 조사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국민분들이 많은데 네. 그거를 그 리스크를 끌어안고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하고 대항마가 돼서 네. 한번 겨뤄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여당 입장에선 아이고 저 큰일 났네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누굽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네. 막 이렇게 얼싸안고 막 그러더라고요. 잔치집 분위기던데 제가 볼 때는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굉장히 폭증시킬 수 있는 네. 그런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튼 게다가 최근 그 뉴스에서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디올백과 관련해서 사과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얘기 했습니까? 사과까지는 아니고 예. 국민들이 지금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 사과 얘기는 아니구나. 사과 얘기는 뭐 이제 하태경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이 있군요. 뭐 김경률 비대위원 등등에서 이제 사과 얘기, 뭐 의총에서도 조금 언급이 된 걸로 지금 뭐 전해지고 있긴 하던데 이렇게 예.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셔요? 명품백 의혹 관련해서 사과를 한다. 김건희 여사가 나타나서 공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제2부속실 부활, 또 특별감찰관 임명 이런 걸 통해서 이걸 돌파하겠다라고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던데 여론에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한번 봐야 되는 거죠. 2021년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자의 이제 부인이었던 시절에 사과를 해가지고 네. 한번 모면을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그때는 이제 뭐죠? 그 이력과 네. 관련된 뭐 이런 거였었죠. 허위 경력, 허위 경력 뭐 그런 거에 대한 의혹이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과연 사과로 충분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사과라는 게 이제 한 번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 못지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야권에서는 좀 이렇게 특검법이 필요하고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꽤 많은데 네. 과연 사과로 돌파가 될지는 한번 봐야 된다.
그 많은 국민분들이 아니 지난번에도 사과했는데 똑같이 이런 게 좀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학습 효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과로는 부족하고 만약에 그렇게 떳떳하다고 하면 뭐 어떤 뭐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분들도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여론은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품백에 대해서만 사과는 끝인가? 뭐 김건희 그렇죠. 특검법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기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너무 많아요. 예, 이슈거리가.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사라지면 네. 국정 심판론도 굉장히 좀 잦아들 수 있고 아하. 그렇게 되면 지금 양강을 이루고 있는 그 뭡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네. 그 총선에서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전망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가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도 그래요. 계속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예. 이게 결코 잦아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김건희 여사가 지금 언론에 등장하지 않은 지 한 달 좀 넘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지금 제 느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제 앞에 전면에 배치하고 이제 많이 좀 빠진 상황인데 네. 결코 여론이 잦아들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냉랭하죠. 그러니까 이 특검법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건 다시 뭐 재의결이 돼야지만 예.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 찬성을 해야 되고 대통령실에서는 여기에 대해 뭐 특검을 받겠다라고 선언하고 재결로 이뤄져서 특검이 된다고 하면 예. 국민들이 정말 바뀌는구나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게 된다면 어떤 뭐 기자 누가 기자회견 하든 뭘 하든 이건 큰 영향을 못 미친다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사과로 끝날 일들이 아니게 점점 눈덩이처럼 커진 느낌도 있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국민 그 이 민심은 굉장히 냉랭하다.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될 텐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 이런 겁니다. 보시면은 네. 예. 뭐냐? 이게 뭐냐? 온도입니다. 감정 온도. 감정 온도요? 예. 감정 온도라는 거를 이제 했는데요.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감정 온도가 22.7도입니다.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그렇죠. 따뜻한 거죠. 따뜻한 온도. 예, 높은 온도는 예. 따뜻한 거고 따뜻하다. 이렇게 낮은 온도는 차가운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차갑네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온도가 22.7도입니다. 네. 다른 사람은 그러면 어떠느냐? 그러면 보니까 저기 보니까 매우 부정적 그 레인지에 있네요. 그렇죠. 0부터 24까지가 매우 부정적이니까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감정, 온도 평균적으로 22.7도다. 매우 부정적이다. 예. 네. 그런데 이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온도 한번 보실까요? 네. 37.8도입니다. 이게 이게 조사한 여러 가지 조사 여러 인물들 중에서 2등이에요. 그래요. 예, 1등은 김동연 지사인데 어. 일단 김동연 지사는 뭐 일단은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논란이 있을 자리는 아니에요. 정치 일선에 있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약간 뭐랄까 신인 비슷한 새로 등장한 네, 인물이기 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점수가 괜찮아요. 39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2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아, 37.8도예요. 그러니까 이 온도는 높은 온도죠. 가령 그렇죠. 여기서 김건희 여사하고 비교하면 22.7도 상당한 차이가 나죠. 하하. 37이니까 15도 이상 차이 나요. 그렇네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렇죠. 온도도 있습니까? 이 15도가 온도 있습니까? 온도? 있습니다. 윤석열. 예, 이 대통령 몇 온도가 한번 보시죠. 예, 이것도 예. 한번 보죠. 윤석열 대통령 온도. 윤석열 대통령 31.5도입니다. 그 중간쯤에 있지만 네. 결코 높은 온도는 아닙니다. 그럼 지지율 정도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예, 근데 조금은 많이 다르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온도가 더 많이 낮으니까 예. 이게 정말 리스크다. 이게 이 우리 지구의 온난화를 보면 네. 1도 올라가면 막 지구가 난리가 나요. 그럼요. 막, 얼음 돋고 예, 낮아지면 네. 또 빙하기가 기상이후. 오면 빙하기 오면은 막 몇 도 내려가면은 막 엄청 큰일 맞아요, 날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 22.7도예요. 그러니까 온도 차가 이재명 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37.8도 굉장히 높은 온도고 따뜻하죠 이쪽은.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 갔더니 31.5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로 가면 22.7도. 이거는 되게
그래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예, 예. 여러 가지 의혹, 특히 이제 주가 조작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왜 안 하냐.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이제 의견이 거의 뭐 하나로 뭉쳐져 있다. 예. 뭐 대다수의 국민들이 다른 사람 수사하는데 왜 수사 안 하냐. 음. 그리고 수사에서 명명백백히 진상규명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큰 이유.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데 그걸 왜 안 하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검찰총장의 모습을 보고 어쨌든 지지한 분들이 많은데, 특히 중도에 계신 분들 캐스팅 보트에서 많이 지지를 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막상 자신 가족에 대해서, 음흠. 부인에 대해서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조사 안 하고 특검까지 거부해 버렸다. 예, 예.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아니냐. 맞습니다. 우리가 지지했던 대통령 모습은 어디 갔느냐. 음. 이렇게 반발이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그냥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가족 리스크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번 정부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대 정신이라고 해서 제시됐던 것들을 네. 전부 다 이게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김건희 여사가 국정운영에 영향 미친다가 72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영향은 그렇게 따지면 부정적인 영향인 거죠. 지금 이 온도는 엄청 낮습니다. 그렇네요. 그렇네요. 모든 정치인보다 낮고 여기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안타깝네요. 이 말씀을 드려야 네. 되니 뭐 이렇게 또 안타까우세요? 예. 네. 안타까운 거 하나 더. 예, 예. 보겠습니다. 예. 뭐냐면 네. 주병국 호감도가 있어요. 이것도 비슷한 스케일로 했습니다. 주병국 호감도. 예, 이거는 이제 한국 리서치의 여론 속의 여론인데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시죠. 뭐 미국은 항상 높았으니까 그렇다 치고 네. 일본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39.5도인데 자 전쟁 중인 러시아 28.7도, 중국 27.9도, 북한 27.4도. 그렇죠? 북한이 제일... 북한이 27.4도. 네. 자 이게 중국하고 북한이 27점 몇 도인데 네. 김건희 여사 22.7도. 아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변국 어떤 나라보다 네. 그리고 정치인들 모든 정치인들보다 음. 가장 낮은 감정 온도다. 네. 이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를 높이려면 예.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답은 정해져 있었는데 그 답을 지금 피해가는 뭐 지금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재표결도 남아 있지만 어쨌든 윤 대통령은 거부해 버린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거 뭐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명품백 의혹 사과로 돌파가 좀 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저는 말씀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게 아마 2021년 12월 말과는 좀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예. 아하. 이 법적인 문제, 수사 이 절차나 프로세스, 특히 특검이 있지 않고서는 사과, 명품백 의혹 사과.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따져보면 명품백 의혹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그 백을 받았을 때 바로 신고라든지 돌려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자체가 묘하네요. 이 자체가 바로 안 돌려준 이 자체가 규정이나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고 국민권익위가 뭐 조사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인데 사과로 끝날 수가 있느냐? 뭐 이것도 뭐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신 분들, 물론 진보 네. 성향이신 분들이나 중도 성향이신 분들도 그 명품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이 상당할 텐데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이게 부정적인 인상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게 네. 과거에 물론 이제 국정농단 때문에 뭐 중간에 이제 그만두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네. 국산 브랜드를 썼거든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영부인이신 네. 김정숙 전 여사도 여사는 전을 붙일 필요가 없군요. 네. 김정숙 여사도 이게 명품백이 아닌 국산 브랜드로 다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소박하고 좀 이 국민 친화적인 네. 그런 이미지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이번에 디올 명품백이라고 하니까 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우리 국민 많은 분들이 물론 이제 진보 보수 진보 또 중도 성향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이게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우리나라가 언제 그렇게 잘 살았다고 네. 다 막 명품백 막 이렇게 되는 게 음. 이게 맞는지 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 뭐 돌려줬다면 당신 돌려줬다. 끝.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그 행방이 묘연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느 창고에 있는지 과연 궁금합니다. 이게 사과로
끝날 문제지. 이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높이 형성되어 있는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와 관련해서 경제민생 물가가 상당히 무겁게 자리하고 있는 건 맞고요. 네. 김건희 여사 행보 2%. 계속 나오고 있다. 이야, 이거가 주간식 답변인데. 예, 주간식 답에서 2%라고 해가지고 이게 사소한 거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이슈만 딱 떼내 가지고 보면 우리 국민분들 진보 보수 중도 할 거 없이 전부 다 굉장히 지금 차갑다. 네. 마음이 차갑다. 서운하다.